오늘은 원래는 예정대로였으면 EKG 조금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신규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EKG까지 접근을 하려면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다시 했고, 이제 병동에서나 ICU에서나 많이 사용하는, 특히 본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베타락탐계, 이제 흔히 페니실린 계열이라든지 세팔로스포린 계열이라든지 이제 각각의 세대나 저희 본원에서 어떤 약물 사용하고 있고 AST가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갈 거고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페니실린계, 베타락탐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죠. 페니실린 계열. 그래서 작용 기전은 그냥 한 번씩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 있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양리학이나 따로 다른 성인간호라든지 다른 전공 과목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뭐 천연 페니실린 계열이 있고, 뭐 페니실린, 뭐 레지스턴트 페니실린스 뭐 이런 게 있고, 뭐 아미노 페니실린, 그리고 안티 슈도모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류 나뉘고 안에 일반명도 나뉘고 어떤 균에 더 효과적인지 이렇게 조금 같이 설명드리는 게 있고,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서 넘어갈 거는 본원에서 사용 중인 약물들 위주로 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1세대 약물 중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벤제타실이랑 크라목신, 이제 아목시실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1세대는 벤제타실, 아목시실린에는 크라목신 이렇게가 있고요. 벤제타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사용을 하냐, 아마 신교수님들 사용하는 거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보통 VDRL 포지티브, 그러니까 매독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요. 이거는 일반 내과에서는 사실 처방을 잘 안 주고 저희 유로에서 보통 처방을 주세요. 그래서 한 바이알에 이제 보통은 처방이 나면은 두 바이알 처방이 나고, 보통은 이제 주 간격이라든지 달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팔롭 하면서 직접 환자 피부 상태 보시고 처방을 주시고요. 팔롭도 꾸준히 나가면서 확인하시고, 일단은 보통 한 바이알에 저희가 간단하게 표현해서는 120만 단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만 단위짜리 하나랑 4mm짜리 믹스용 앰플 하나가 같이 이제 한 세트로 들어있고, 이제 페니실린 계열은 다 AST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환자한테 드려야 되고, 이 벤제타실 같은 경우에는 IV로 주는 약물이 아니라 IM으로 줘야 되고, 보통 두 바이알 처방에 나오니까 이제 양쪽 둔부에다가 주사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 AST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벤제타실은 AST를 뜨고요. 보통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사 용도가 4mm 믹스되어 있어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 바이알에 4mm를 전체 다 믹스를 해줘요. 주사 용수로 믹스를 해주고 거기서 0.1cc만 뽑아냅니다. 3cc 시린지 사용해서 0.1cc만 뽑아내서 셀라인으로 2.9cc 뽑아내면 토탈 3cc가 돼요. 여기에는 미리당 10,000유닛이 믹스가 돼 있고, 여기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물론 겉에 니들은 바꿔야겠죠. 저희 AST 뜨는 용 니들로 바꾸고 가져가서 환자한테 0.2cc 정도만 환자한테 AST를 떠요. 그리고 15분 뒤에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약물 자체가 워낙에 빨리 굳는 약물이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주셔야 되고, AST가 네거티브가 나왔으면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바이알 한 바이알 각각 나눠서 드려야 되는데, 약물이 워낙에 잘 빨리 쉽게 굳는 약물이어서 간혹 가다가 병동에서도 그렇고, 뭐 이전에 몇 분은 그 18게이지 니들로 해서 IM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IM은 절대로 18게이지 니들 사용해서 주시면 안 되고, 이제 빠르게 주겠다고 그렇게 주시는데 어쨌든 IM이고 항생제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피부도 괴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일반 IM 주듯이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확인하고 빨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시면 벤제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목시실린의 크라목신, 요거는 이제 1.2g에 보통 한 바이알 들어있고요. 저희가 그람당 보통 몇 cc 믹스해서 AST를 주죠? 5cc AST 믹스해서 주죠. 그래서 사실 병원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뭐 어느 병원은 그냥 토탈로 맞춰서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보통 1.2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라인 12ml 믹스 하시면 되고요. 셀라인 12ml 믹스해서 거기서 어쨌든 그람당 5cc인데 저희가 두 배수 이상을 믹스를 한 거잖아요. 두 배수 믹스를 한 거기 때문에 0.2ml를 뽑고 셀라인 0.8ml를 하면은 이게 cc당 20mg 똑같이 돼요. 거기서 다시 0.9cc 버리고 0.1cc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셀라인 0.9 믹스하면은 저희가 토탈로 해야 되는 AST 용량인 2mg이 맞춰져요. 그렇게 해서 AST 뜨고 나서 환자한테 드리면 되고요. 감염증은 뭐 상기도나 하기도 감염, 요로 감염에 주로 사용하고, 이제 그람 양음성균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타조박탐. 뭐 이제 본원에서는 타조락탐, 타조박탐, 타조실, 유니페라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용량은 2.25g, 4.5g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사용하는 AS 뜨는 방법도 사실 크게 다를 거 없어요. 2.25g 같은 경우에는 셀라인 사실 정확히 계산을 하면은 11.25ml를 믹스를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11ml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뒤에 25ml를 쌤들이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11ml 정도만 믹스해서 11ml 정도만 믹스해갖고 그 중에 0.1, 0.9 셀라인 다시 믹스, 다시 0.9 버리고 0.1 해서 다시 0.9 믹스하면은 토탈 2mg이 되니까 AST 사용해 주시면 되고, 4.5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거는 20cc로 믹스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11ml로 두 배수 적은 2분의 1수로 해서 믹스를 하시겠다 하면은 그냥 믹스한 상태에서 0.5mm만 뽑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0.5mm에서 셀라인 0.5 믹스하고 그 중에 0.9 버리고 다시 셀라인 0.9 믹스해서 토탈 1mm를 맞추면 그것도 용량이 맞춰지니까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버리고 0.9 믹스하면 2mm 맞춰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죠. 보통 항생제는 경험적 항생제랑 이제 경험적 항생제가 있고, 이제 결과를 보고 사용해서 나중에 사용한 항생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타조박탐 이런 피페라실린을 많이 쓰는 거는 환자 폐렴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아니면 sepsis라든지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전형적인 증상이 이렇고 체스트가 이렇고 이러면은 이게 이런 증상이 이런 병이겠구나 판단을 해서 그 컬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히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항생제를 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컬처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 사용을 해도 되겠구나,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바꾸는 거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 타조박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ST 필요하고요.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비본이죠. 네, 비본하고는 동시 투여하면 안 된다는 거. 침전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통 본원에선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은 세팔론스포린 계열. 이제 요것도 똑같이 베타락탐 계열이고요. 이 페니실린하고 동일한 기전이에요. 유사한 양리약적 속성을 가지는데 이제 세대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분류를 하고요. 하나만 예를 들면은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같은 베타락탐 계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환자가 타조, 그 피페라실린에서 AST가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팔린스포린 계열을 할 때도 무조건 AST를 떠봐야 돼요. 왜냐면 양리학적으로 기전이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이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티브 그 AST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 어떤 약이 더 좋다, 어떤 약이 더 안 좋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커버가 가능한 균의 범위에서 달라져요. 1세대는 여기까지, 2세대는 여기까지, 3세대는 여기까지, 4세대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약이 더 우월하고 어떤 약이 더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개념. 본원에서 사용하는 거 이제 1세대는 보통 그람 양성균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파제돈, 세파졸린. 보통은 본원 서저리 쪽에서 OP, 포스트오피라든지 프리오피라든지 하고 나서 사용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OP나 이제 피부 감염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 친구들도 AST를 떠서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1g이니까 간단하게 5cc 믹스해서 AST 떠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졸린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NS나 ODW 믹스 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렇게 주시면 되고 제 경험상으론 보통은 이제 포스트 프리오피로 해서 이제 OP 들어가기 전에 로딩으로 한번 드리고 그러고 나서 OP 끝나고 정규 시간에 맞춰서 12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환자 뭐 크레아틴 수치를 보고 하루에 2번 드릴지 3번 드릴지는 나중에 결정돼서 사용한다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으시면은 하루에 3번까지도 커버해줍니다. 보통은. 2세대는 이제 그람 양성균, 일부의 그람 음상균에게도 효과적이고 보통은 먹는 약을 많이 사용을 해요. 세파클러, 피오메디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테탄 키트, 요거는 세포테탄이라는 약제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키트 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믹스되어 있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그람수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약물 용량이 달라요. 보통은 셀라인 100에 같이 동봉이 돼 있어서 요거는 뒤에 악선 키트 설명 드릴 때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어쨌든 AST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3세대 많이 사용하죠. 2세대에 비해서 그람 양성균에도 그람 음성균에도 더더욱 효과적이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셉트리 악순이라든지 같은 약으로 해서 이미 제재로 나온 트리손 키트라든지 또 악손도 그렇고 트리손 키트도 그렇고 1g, 2g 이렇게 있고요. 이제 환자 비행 크레아틴인 수치를 보고 나서 보통은 하루에 2번 하루에 1번까지 사용을 하고요. 진짜 만약에 급하게 많이 좀 고용량으로 사용해야 된다. 2번까지도 사용합니다. 보통은 간혹 가다가 3번까지도 깔아서 주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이건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라서 대개는 QD 그리고 BID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광범위 항생제로 사용하고요. AST도 필요한데 이거는 병원 바이 병원이에요. 어떤 병원에서는 악소는 AST를 뜨지 않는 병원이 있고 저희 본원 같은 경우에는 AST를 뜨죠. 이제 근데 AST를 뜨지 않는 병원도 기준이 뭐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베타락탐계 계열에서 따로 포지티브가 보이지 않으면 AST에서 포지티브가 없으면은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포지티브가 있고 약물 내성이 있다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은 그때 AST 뜬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트리손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세프트리 악손인데도 이제 그람수에 따라서 셀라인 100이 같이 동봉이 돼 있어요. 테탄 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같은 2g이라고 봤을 때 악선 2g이면 저희가 셀라인 몇을 믹스하면 되죠? 셀라인 10cc 믹스하면 되죠. 셀라인 10cc 믹스해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1mm 뽑고 9mm 믹스하고 다시 1mm만 남기고 0.9mm 믹스해서 토탈로 1mm 맞추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배수가 넘는 셀라인으로 믹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2g 믹스를 셀라인 100에 믹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기서 0.1cc를 뽑아서 셀라인 0.9mm만 믹스한 상태로 가지고 가면은 똑같이 2mg이 맞춰져요. 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g이다. 1g이면은 이제 그람수 자체가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처음에 뽑는 용량을 0.2cc 뽑고 셀라인 0.8cc를 믹스해서 환자한테 가지고 가서 뜨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손 키트, 악손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포함된 수액제제나 이제 침전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행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TPN이랑 같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근데 정 라인이 없다 하면은 주기는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셀 라인으로 플러싱을 해주고 주고 난 이후에도 플러싱을 해주고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3세대에선 세픽심, 요것도 피오메드로 사용하고요. 탁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2g에 한 바이알 이렇게 들어가 있고 1g짜리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폐렴, sepsis, UTI에 많이 사용하고 똑같이 AST 떠야 되고 탁심도 보통은 2g을 사용하면은 하루에 QD, 1g을 사용하면은 BID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세프타지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교적으로 이제 그람 양성균의 효과가 조금 적은 대신에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이제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녹농균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AST 떠서 사용을 하고요. 이 타지딤이라는 약물 자체가 믹스를 할 때 거품이 되게 많이 생기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약물들이 마찬가지지만 AST 할 때 최대한 믹스 할 때 흔들지 않아야 되고 바쁘게 하다 보면 어쩔 수는 없지만 타지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약물이 또 안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어쨌든 저희가 바이알에서 뽑을 때 제대로 뽑아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믹스를 하고 사용했던 니들을 버리고 새로운 니들로 연결을 한 다음에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세대 그람 양음성균에 모두 효과적이고 다제내성균에도 효과적인 약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팸주, 세페핌 이제 둘 다 AST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있고요. 4세대 약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스팔린스포린 계열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추가로 더 없는데 약물 중에 후루마린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의학계에서도 정의되진 않았어요. 이게 세팔린스포린 계열이라서 뭐 몇 세대로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없고 또 어느 저널에서는 세팔론스포린 계열이 또 아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세팔린스포린 계열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각각의 세대 분류도 다르게 정의를 해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세팔론스포린 계열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팔린스포린 계열로 분류를 하는 약 중에 그 후루마린이라는 약이 있고 이 친구를 2세대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그람 음성균에도 효과가 있고 혐기성 세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세대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고요. 3세대, 4세대로 분류하는 견해는 그람 양성균 모두 효과적이고 베타락탐 분해 효소에도 내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팔린스포린 3, 4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약도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 분원이 하나 있죠. 저희 그 분원에서는 후루마린은 따로 AST를 사용하진 않고요. 본원에서는 후루마린은 AST를 합니다. 네, 똑같이 용량에 맞춰서 AST 떠주시면 되고요. 요렇게까지 해서 세팔린스포린 저희 베타락탐계 약물 받고 다음은 이제 카바페넨 볼 거고요. 그 이후에 다른 뭐 글리코펩타이드라든지 다른 안티 약물들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